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한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또다시 유튜브에서 떠돌던 허위 뉴스가 아닌가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불꽃자구와 관련해 수백억 원대의 투자가 들어온다는 자극적인 이야기가 떠돌았고 일부 채널들은 이를 사실인 양 포장해 조회수를 끌어모으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한 소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아니라 실제 언론사에서 보도한 기사였기 때문입니다. 8월 15일 오후 한 매체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단독 이정재 새 출범 최강야구에 200억 원대 투자. 구단주 되나? 제목만 읽으면 마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 이정재가 곧바로 최강야구의 새로운 구단주로 등판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배우가 예능 프로그램에 거액을 투자한다는 설정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고 많은 대중은 기사를 클릭하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제목은 폭탄처럼 강렬했지만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의문투성이었던 겁니다. 기사 속 주장은 대부분 익명의 관계자 발언에 의존하고 있었고 구체적인 증거는 단 한 줄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제목은 대중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배우 이정재라는 이름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 브랜드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통해 글로벌 스타로 도약한 그는 할리우드에서도 굵직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가 직접 예능 프로그램의 구단주로 나선다는 이야기는 곧바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과연 그가 왜, 어떤 이유로 20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 야구 예능에 발을 담그려 하는 것일까? 이 질문은 곧 대중의 호기심을 폭발시키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사이트를 달구었습니다. 기사 링크는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관련 검색어가 상위권을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이정재가 야구와 무슨 관련이 있나라는 수준을 넘어 이것이 단순한 예능 참여인지 아니면 진짜 스포츠 산업에 뛰어드는 신호탄인지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사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화려한 제목과 달리 모호한 발언과 확정되지 않은 추측뿐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퍼즐 조각들을 흩뿌려 놓고 대중이 알아서 그럴듯한 그림을 완성하게 만든 듯한 인상이 강하게 풍기는 것이죠. 이 순간 우리는 단순한 가십을 넘어 언론 보도의 윤리와 신뢰성이라는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런 기사가 등장했을까? 왜 굳이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 이름이 제목에 박혔을까? 그리고 왜 확인되지 않은 200억 투자설이 마치 사실처럼 비춰지도록 구성되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정재라는 이름, 200억 원이라는 충격적인 금액, 그리고 최강야구라는 상징적 프로그램. 세 가지 키워드가 얽히며 만들어낸 미스터리 같은 보도. 그 속에 숨은 진짜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기사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놀라울 정도로 허술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첫 문단에서 가장 강렬하게 부각된 내용은 이정재가 최강야구에 200억을 투자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근거는 단 하나, 익명의 관계자 발언뿐이었습니다. 이정재 측에서 최강야구 제작에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문장은 기사 전체를 지탱하는 핵심 축이지만 들여다보면 구체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인용된 관계자 발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모르지만 새로운 구단을 인수했다거나 새 구단에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는 사실 확인이 아닌 소문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기사 전체는 명확한 증거보다는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라는 전언에 기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독자에게 강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제목에서 이미 단독, 200억 투자, 구단주라는 자극적 단어를 배치해 독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본문은 애매모호한 익명 발언을 나열하며 마치 실제로 무언가 큰 사건이 벌어진 듯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기사 중간에 삽입된 이정재의 야구 관련 이력입니다. 기자는 그가 야구와 특별한 인연이 없다고 설명하면서도 몇 가지 작은 연결고리를 억지로 끼워 맞춥니다. 절친 정우성이 속한 연예인 야구단 플레이보이즈에서 잠깐 활동한 적이 있고 영화 헌트 홍보를 위해 잠실구장에서 시구를 한 경험이 있다는 것. 하지만 이것이 과연 200억 원 투자라는 거대한 맥락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닐까요? 사실상 아무런 증거도 되지 못합니다. 또 하나 기사에서 흘린 단서는
과거 심수창 선수를 중심으로 결성된 KD 야구단이 경기도 야구소프트볼협회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정재와 연결되었다는 익명 제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에 불과하고 공식적 문서나 계약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즉, 기사 전체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강렬한 제목으로 독자를 끌어들이고 익명 관계자의 발언을 반복해 사실처럼 포장하고 3. 이정재와 야구의 억지스러운 연결고리를 붙여 설득력을 흉내낸다. 결과적으로 기사에는 명확한 증거도 구체적인 수치나 자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제목과 일부 문장을 토대로 이정재가 정말로 최강야구의 구단주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된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은 왜 이런 불완전한 정보를 굳이 단독 기사로 내보냈을까? 단순한 실수였을까? 아니면 의도적인 노림수였을까? 그리고 이정재라는 이름을 굳이 최강야구와 연결 지으려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퍼즐 같은 의문들은 이후 이어지는 소속사와 JTBC의 공식 입장 발표와 맞물리며 더욱 큰 파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드디어 반전이 등장합니다. 이정재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가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죠. 그들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야구 예능 참여를 검토한 적은 있으나 그 프로그램이 최강야구는 아니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잠깐 언급된 이야기일 뿐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단호한 부정과 동시에 조심스러운 뉘앙스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JTBC 측 역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사실무근이다. 단 한마디로 기사 속 주장을 부정하며 마치 선을 긋듯 상황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반박이 오히려 또 다른 의문을 낳았습니다. 왜냐하면 소속사 발언 속에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야구 예능 참여를 검토한 적은 있다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문장은 간단해 보이지만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최강야구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었을까? 이정재 정도의 배우가 한때라도 출연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업계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닌 또 다른 이야기가 뒤에 숨어 있음을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더구나 시점 또한 묘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검토라는 표현은 정확히 언제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불꽃야구가 JTBC와 결별한 제작진에 의해 새롭게 출범한 시기와 절묘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혹시 이정재가 잠깐이라도 불꽃야구 측과 이야기를 나눈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JTBC와 장시원 PD 사이의 갈등까지 겹치며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JTBC가 공식적으로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은 오히려 더 증폭되었습니다. 특히 이정재라는 이름이 갖는 상징성은 언론 보도의 신뢰성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기사 한 편이 단순한 오해를 넘어 업계 전체의 방향성을 가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소속사의 부인과 방송사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강야구는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불꽃야구일까? 혹은 다른 프로그램일까? 오히려 이 질문은 대중의 호기심을 더욱 강하게 자극하며 사건을 새로운 국면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의 의문에 도달합니다. JTBC와 갈라서며 새롭게 출범한 불꽃야구, 그리고 장시원 PD가 주장했던 갈등의 이면. 혹시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단순한 소문이 아닌 업계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정재의 이름이 기사 제목에 등장하자마자 업계는 즉각적으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최강야구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확인되었죠. 그렇다면 남는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다른 야구 예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불꽃야구였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히 하나의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JTBC에서 최강야구를 제작하던 장시원 PD가 돌연 제작진과 출연진을 이끌고 독립하면서 새롭게 출범시킨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치열한 갈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장시원 PD는 JTBC가 경기장 대관 과정에서 압박을 가하거나 출연진을 회유하려 했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펼쳤습니다. 방송국과 제작진 간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서 기존 팀은 과감하게 결별을 택했고 그 결과 5월에 불꽃야구가 정식으로 론칭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불꽃야구가 단순히 카메라 앞에서 경기하는 형식의 예능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실제 구단에 가까운 구조로 운영되며 전용 구장을 사용하고 선수단과 스태프가 마치 진짜 프로팀처럼 움직였습니다. 대전 파이터즈 파크를 전용 구장으로 삼고 운영하는 모습은 이미 예능의 범주를 넘어 스포츠 산업에 발을 들여놓은 듯한 색채를 짙게 풍겼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익명의 제보에서 나온 새로운 구단을 인수했다 또는 새 구단에 투자한다는 발언이 불꽃야구와 묘하게 맞물립니다. 최강야구라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불꽃야구라는 이름을 대입하면 의외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셈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들어갔다는 뉘앙스 역시 불꽃야구의 성장 과정과는 꽤 잘 맞아떨어졌습니다. 또한 이정재가 실제로 야구에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에 힘을 실어줄 만한 인물로는 충분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스타로서의 위상은 불꽃야구가 단숨에 화제성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만약 그가 출연자 혹은 투자자로 나섰다면 프로그램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화제를 모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퍼즐 조각을 마주하게 됩니다. JTBC와의 갈등으로 인해 독립한 장시원 PD가 이정재 같은 대형 배우와 접촉했다면 이는 단순한 예능 제작을 넘어 방송사와 스타, 그리고 자본이 얽힌 복잡한 판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확실히 밝혀진 사실은 하나뿐입니다. 이정재 소속사가 밝힌 대로 최강야구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대중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유력한 대상은 불꽃야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흐름과 정황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이 상황은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불꽃야구 외에도 11월 론칭 예정인 또 다른 프로그램, 바로 야구여왕이 있었습니다. 여성 야구단을 운영하는 독특한 포맷의 이 예능 역시 업계에 큰 관심을 모으고 있었는데 혹시 이정재가 검토했던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은 아니었을까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야구여왕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성 야구단을 중심으로 구성된 독특한 포맷으로 론칭 전부터 업계의 시선을 끌고 있었습니다. 특히 메이저리그 출신, 스타 추신수가 참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화제를 모았죠. 만약 이정재가 소속사 입장에서 언급했던 다른 야구 예능이 최강야구도 불꽃야구도 아니라면 남는 가능성은 자연스럽게 야구여왕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방영 중이거나 방영 예정인 야구 예능은 단 3가지뿐입니다. JTBC의 최강야구, 장시원 PD가 이끄는 불꽃야구, 그리고 추신수가 주축이 되는 야구여왕. 결국 소속사의 발언을 곱씹어보면 이정재가 잠시라도 검토했던 대상은 이 셋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정작 기사 제목에는 오직 최강야구만이 강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언론 보도의 관행과 전략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대중의 관심을 한순간에 끌어올리기 위해 가장 자극적인 조합을 선택한 것이죠. 이정재라는 이름과 200억 투자라는 거대한 금액, 여기에 최강야구라는 이미 널리 알려진 프로그램 타이틀을 붙이면 클릭수는 보장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불꽃야구나 야구여왕일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점에서 기사의 구조는 대중을 의도적으로 오도한 셈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제목 뒤에 숨겨진 진실은 언제나 단순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대중이 소비하는 뉴스의 상당 부분은 사실보다는 어떤 그림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현실입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한 배우의 소문이 아니라 언론과 방송사, 제작진, 스타, 그리고 자본이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가 어떻게 뉴스라는 형태로 포장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정재는 최강야구의 구단주도 200억 투자의 주인공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야구 예능 참여를 잠시라도 검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중의 호기심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이는 스타 이미지는 힘이자 동시에 언론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최종적으로 남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왜 하필 최강야구였을까?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보도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불꽃야구와 야구여왕, 그리고 JTBC의 최강야구까지 세 프로그램 모두가 이번 소문을 계기로 더 큰 관심을 얻게 되었고 업계는 새로운 긴장과 경쟁 구도로 재편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해프닝으로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방송과 언론, 그리고 자본이 얽힌 한국 예능계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으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